국제경영론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주차 무역 이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역 이론을 배울 때 지난주에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과 데이빗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비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바로 중상주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중상주의라 함은 국가의 국부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은 기금속의 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결론적으로는 미리 이제 선진국이 됐던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뺏고 빼앗기는 그런 무역 관계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첫 번째 무역 이론을 제시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아담 스미스였고요.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에 따르면 두 국가가 교역을 하게 되면 특화, 즉 스페셜라이즈, 특화해서 잘하는 것만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적 무역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헥시어 올린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헥시어 올린 정리에 더불어 그 뒤에서 이제 검증했던 레온티에프 그리고 스폴 사무에슨 정리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 시간에는 맨 뒤에서 관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세 효과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수출과 수입, 관세 효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서 헥시어 올린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은 바로 헥시어 올린 정리입니다. 헥시어 올린 정리.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헥시어 올린 정리는 두 사람입니다. 헥시어하고 올린. 제가 옛날에 학부 때 공부할 때는 헥시어라는 교수와 올린은 조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 나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죠.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헥시어 올린 정리라고 하고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명제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 명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 교육이 발생하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학문 또는 이론이든 간에 어떤 이론을 제시했을 때 이후에 실물 경제, 실제로 교육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육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이 정리와 그렇죠? 이 헥시어 올린 정리와 정확하게 맞닥뜨려지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검증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증 과정 속에서 헥시어 올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증명, 그렇죠? 이 사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반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바로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역설. 그래서 파라독스죠. 파라독스. 그래서 레온티에프라는 학자가 헥시어 올린 정리의 원투에 대해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재화 내지는 산업이 해외로 나갈 것이고 그에 반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재화들이 수입이 되겠지 한번 검증 한번 해볼까 했는데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레온티에프의 역설 또는 파라독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스톨프의 사무엘슨 정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사전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관세 효과입니다. 관세 효과. 우리가 앞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는 국가의 산업 또는 그 재화 또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고자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을 바로 관세, 테리프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세 효과를 설명하는데 뭐 말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식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곡선, 그다음에 수출, 그리고 수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 효과를 하게 될 텐데, 뭐 여러분들 이제 처음 그러니까 그 경제학 내지는 이 국제통상원론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물론 배우셨어도 오래됐죠. 그래서 기억 잘 못하실 텐데, 그래서 자세하게 그래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스토퍼 앤 사무엘슨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렇죠?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 나온다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데 어차피 다 처음부터 다 배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후의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 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핵쇼 올린 정리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쇼 올린 정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바로 요소 부존 이론. 요소 부존 이론. 요소로 한 것은 우리가 팩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 어떠한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 찐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요. 단팥이 있어야 되고, 야, 그것만 있으면 만들어집니까? 밀가루와 단팥을 같이 먹으면 그냥 아무 단팥빵이 아니죠. 단팥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의 달인이 열심히 반죽을 해서 저 단팥의 소를 집어넣어서 또 찜기에 쪄서 손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딱 만들어내는 것이 단팥빵이지 밀가루와 단팥만 가지고는 절대로 단팥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단팥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와 단팥과 노동력만 있으면 되느냐? 가게도 얻어야겠죠. 그럼 가게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어떤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생산 요소, 팩터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자 여기 칠판에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노동, 두 번째가 토지, 세 번째가 바로 자본이 되겠죠. 그렇다면 노동,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이 노동, 토, 노동, 토지, 자본이 가격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남의 노동을 썼다면 무엇을 줘야겠죠? 월급? 자, 이제 월급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남의 노동을 썼다면 우리가 임금이란 것을 주어야 됩니다. 임금. 그렇죠? 자, 남의 토지를 썼다면 무엇을 줘야 되겠죠? 땅값? 그러지 마시고요. 자, 지대라는 표현 씁니다. 지대. 그렇죠? 땅값. 지대론, 이렇게, 그렇죠? 토지 지대. 자, 자본을 썼으면, 남의 돈을 썼으면 뭘 줘야겠죠? 그렇죠.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자. 그래서 생산의 3요소, 노동, 토지, 자본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 임금, 지대, 이자가 있다. 이게 바로 생산의 요소, 3요소이고 자, 핵쇼 올린 정리는 이 생산 요소, 즉 토지는 모두가 우리가 이제 우선 가정을 놔두고요. 두 가지 가지고 본 겁니다. 노동하고 뭐가 있다? 자본이 있다. 어떤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는 거의 모든 국가가 동일하다고 놓고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된다.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노동이 많은 나라는 즉 노동이 많은 나라,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죠. 한국처럼 노동이 많은 나라는 노동의 값, 즉 임금은 어떨까요? 그렇죠. 당연히 싸지요. 대신 1950년 6.25 전쟁, 그죠? 이후에 전쟁 때문에 다 부서지고 산업 기반 시설이 없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자본은 거의 전무했겠죠. 그래서 자본은 전무하고
노동이 많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많이 투입돼서 재화를 만드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특화했겠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특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이 적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땅이 넓고 자본이 풍부하고 사람이 띄엄띄엄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떤 재화를 특화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특화를 했을 겁니다. 또 한국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임금,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쌌을 거고 자본이 부족하니까 이자는 높았겠죠. 그래서 이자율은 높고 임금은 낮은 국가. 바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같은, 즉 지금 말고요. 그 전쟁 이후에 1960년대 한국 같은 나라들은 임금은 엄청 쌀 거고 자본은 부족해서 이자는 높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무엇을 특화한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특화했겠죠. 반대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자본이 풍부하니까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특화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헥셔 올린 정리의 첫 번째 명제, 즉 요소 부존 이론입니다. 요소 부존 이론. 그래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차이, 즉 요소 부존의 차 때문에 무역이 발생을 한다. 요소 부존의 차 또는 요소 부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제는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요소 가격 균등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한국은 노동이 많으니까 노동의 값인 임금은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낮을 겁니다. 미국은 노동이 적으니까 노동 가격, 즉 임금은 높을 겁니다. 미국의 노동값은 높고 한국의 노동값은 임금은 낮으면 이런 격차가 있었겠죠. 이게 바로 요소 가격의 차이였으니까. 그러면 한국은 임금이 싸고 미국은 임금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을 개발을 해서 미국이 자꾸 수출하고 미국은 그 물건을 자꾸 수입하게 되면 미국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임금은 그 재화에 대한 임금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겠죠. 그렇죠? 내려오면서 한국은 약간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균형,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미국의 마이클 할아버지가 구두소를 만들었습니다. 명품처럼. 그런데 가격이 한 25달러, 30달러 굉장히 비쌌죠. 왜? 하나하나 숫자겁으로 핸드메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클 할아버지가 만드는 구두솔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그 구두솔을 저쪽에 어떤 나라? 그렇죠. 저 동양의 차이나 뭐 이런 나라, 그렇죠. 차이나,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에서 싼 노동력들이 막 들어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가격이 5달러, 4달러, 3달러 되어버리면 마이클 할아버지의 25달러짜리 구두솔은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할아버지는 고민을 해야겠죠. 과연 내가 구두솔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가격을 낮춰야겠죠. 25달러 못 받으면 적어도 10달러, 7달러, 8달러도 받아야 된다면 첫 번째가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죠.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더 이상 구두소를 만들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마이클 할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잃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걸 경제학적으로는 실업, 즉 unemploymen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핸드메이드 구두솔은 만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좀 더 기술이 집약되거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좀 특화된 좀 더 기술 집약적인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어떤 국가가 산업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만들고 뒤에 쫓아오는 후발 국가에게 그 산업을 넘겨주는 우리가 보통 그런 내용들을 바로 PLC라고 합니다. PLC. 그렇죠? PLC 이론이라고 하는데
약자인데요. P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생산, 제품. L은 그죠?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프로덕트, 라이프, C는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 한마디로 순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붙여서 이야기하면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품 수명주기 이론. 그래서 PLC에 의해서 한 나라가 그 산업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 그런데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머물러 있으면 후발 주자들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산업에서 넘버원인데 나는 이 산업을 이 제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개발도 하고 R&D 비용도 투자하고 연구도 하고 광고도 했는데 뒤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냥 딱 들어와서 광고 안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넌 이거 뭐야? 나 얘랑 같은 제품이야? 그럼 광고 필요 없죠. 대신 가격은 현저하게 싸죠. 개발도 한 것도 아니고 쓱 보니까 대충 만들 수 있겠니?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봐. 그러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제품들을 미투 제품이라고 하죠. 미투 제품. 미투 제품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맛있는 과자가 딱 나오면 바로 미투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봄이 되니까 뭐 한정판 초코파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이야기인데 원래 초코파이는 까만색 초코파이였었는데 까만색 초코파이인데 뭐 4월달 한정판이 뭐가 있냐면 딸기 초코파이, 스트로베리 딸기 초코파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오리온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딸기 초코파이를 만들면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롯데나 뭐 OS나 그렇죠? 롯데 그 몽쉘 뭐 이런 데서 또 비슷하게 또 나오죠. 또 녹차를 만들면 또 녹차, 몽쉘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나오죠. 바나나 들어가면 바나나 초코파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몽쉘, OS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선발 기업들은 개발해야겠죠, 광고해야겠죠 하는데 뒤에 이렇게 쑥 따라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미투라고 하는데 그런 그 개발에서 들어오는 그 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재화나 초창기 산업을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점점 발전해서 넘어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PLC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시어 올린 정리는 두 가지 명제다. 첫 번째가 국가와 국가 사이 교육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뭐다? 노동과 자본의 차이, 즉 요소 부존의 차, 요소 부존 이론 때문이다. 두 번째, 그런 나라에서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미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한국에 노동이 많으니까 임금은 싸고, 미국은 노동이 적으니까 임금은 비싸고, 그 서로 간에 이 재화들을 그러니까 한국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수출하고, 미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수입하고, 한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수입하고, 미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수출하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격의 차는 비슷해진다. 이게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과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자본이 부족하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족한 자본에 대해서 노동력은 풍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화해서 만들 수 있는 재화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산업, 즉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에 특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첫 번째 뭐 공장, 그죠? 옷 공장에서 옷을 만든다거나 또는 가발을 만든다거나 대부분 이제 봉제라고 하죠. 봉제나 미싱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즉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재화를 특화해서 해외에 막대하게 수출 많이 했죠. 거기에 또 최고의 경쟁력은 임금이 쌌다는 것이죠. 임금이 쌌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전태일 열사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평화공장, 뭐 평화시장의 재단사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그분들의 그러한 막대한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 지금 이만큼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사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태극 필름 들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계신데 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에
우리나라 여성 간호사분들은 독일의 간호사로 가고 남성분들은 광부로 가고 아마 국제시장에서 그러한 그 장면이 나왔었죠. 황정민과 김윤진 부부가 나오면서 간호사와 광부, 파독 광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해외에 나가서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자본을 밑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철강도 만든 것이고 중공업도 한 것이고 자동차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철강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세 번째 기업의 사례로서 아마 지금의 포스코라고 얘기하죠.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셨던 박태준 전 명예회장, 지금은 타계하셨고요. 그분에 대한 포스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인데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기업, 그죠? 비사 얘기할 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특화해서 만들었다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지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달나라가는 거죠? 화성 개발, 금성 개발하는 거, 화성 개발이죠? 말했으니까. 화성 개발하는 거고, 누가 먼저 갈 것인지, 나사. 그렇죠? 지금 이 나사가 나왔는데, 이제 뒤에다 우리가 조금 이걸 인용할 거니까, 나사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가우주개발국 그림이 약간 조악한데 북한의 기구입니다. 북한에서 우주 개발할 때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이 뭐예요? 이거 애들 초등학생들 그죠? 과학자가 꿈이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싹 바뀌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이 뒤에서는 기술, 그렇죠? 자본, 집약적인 산업, 서로 간에 특화해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좀 핵심 오랜 정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1번 요소 부전 이론, 요소 부전의 차, 2번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요소 가격 균등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